슈마컴 보였습니다. 슈마컴. 오늘 주목의 기업은 슈마컴이에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왜냐하면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거 좀 회계 문제 해결되고 하면 얘가 지금 갑자기 뭐 이거 회계 이슈 터지고 나서 70~80% 빠졌는데 슬슬 담아봐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 상장 폐지라고 하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예전에도 상장 폐지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또 재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장 폐지됐다가 뭐 벌금 내고 다시 이게 정상화한 다음에 또 상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림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듯한. 그렇죠? 이거 맨날 슈마컴 사진하면 뭐 이런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여러 개 이렇게 막 있는 거 나왔는데 하나가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규 거래에서는 그래도 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다들 그래 이제 바닥 찍지 않았나 기대할 수 있어서 그죠? 근데 이제 상패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계속해서 경고가 나와서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14.5% 급락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슈마컴이 얘들이 6월 결산 법인이니까 7, 8, 9월은 2025 회계연도 1분기거든요. 그 예비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예비 실적이냐고 하냐면 얘네 지금 회계 감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를 받지 않은 건 확정 실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비 실적이에요.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그래서 이제 예비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실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자꾸 회계 이슈가 되니까 회계를 정상화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회계 이슈가 나오니까 고객들이 조금 얘들을 피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 맞물려 있겠죠. 매출 일단 59억에서 60억 달러라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월가 예상이 64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이거는 이전에 얘들이 제시했던 뭐 가이던스라던가 이전 실적을 토대로 한 거니까 당연히 월가 실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2분기 가이던스도 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55억에서 61억 달러가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월가 예상은 68억 6천만 달러였으니까 갭이 꽤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실망을 팍 했고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 제출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그래도 좀 일정이라던가 뭘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24 회계연도 연간 실적 보고서 우리 언제 제출할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선임 서둘러서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실적도 실망스러운데 보고서 제출과 관련돼서도 뭔가 이렇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래서 이 슈마컴이 조금 저는 약간 더 실망스러웠던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확신범인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없다고 자기들은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회계 감사가 나 얘네 거 진짜 잘 못 믿겠다라고 떠날 정도면 뭔가 있는 건데 그리고 전직 직원마저도 나가가지고 얘네 매출 과대 계상해요 라고 하면서 당국에 찔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검사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하느냐? 야, 자꾸 이게 주변에서 이러니까 그래 우리 이사회에서 정확히 우리 거 들여다봤어. 근데 그 이사회. 근데 우리 경영진이 뭔가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 문제 없어 라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왜 한 경영학 교수가 지금 이 회계감사가 떠나고 이런다라는 건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미 그런 걸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사회가 문제없다고 얘기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신뢰를 좀 잃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확신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월가에서 뭘 이제부터 두려워하는지, 뭘 경고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그 보고서를 원래 8월에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8월에 제출해야 되는 거면 그쵸. 얘들이 6월 결산 법인이니까 그 연례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지금 갑자기 날짜들이 막 헷갈려. 맞죠? 지금이 1분기니까 이전 거는 그쵸. 연례 보고서인 거죠. 그 2024 회계연도
연간 거. 그게 이제 원래 8월 29일이 마감일인데 그때 얘네 못했어요. 제출 못했어. 그러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11월 중순 아마 한 17일, 14일 아마 요맘때까지 우리가 그 나스닥 규정에 나스닥 시장에서 그 연례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장사들에 대한. 그래서 일단은 못한 거야. 그 제출해야 되는 시기에 못했어. 그랬으면 11월 중순까지 우리가 그 나스닥 규정, 상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실행을 합니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나스닥에서 요거를 딱 보고 그래, 그 계획대로 되면 뭐 문제 없겠다. 승인을 해주면 내년 2월까지 요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계법인 EY가 홀랑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감사원이 없어. 그러면 이 실행계획 제출부터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못하면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시장은 그 EY가 사임하면서 이야기했던 구구절절 얘기했던 얘들이 제시하는 그 자료들 그거 믿고 내가 할 수 없고 얘들 경영진이 만든 보고서 이 보고서와 내가 엮이는 게 너무 싫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EY의 결정 그리고 전직 직원이 제보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그리고 힌덴버그의 그 보고서 이런 것들이 SMCI가 이렇게 예비 보고서 제출하고 향후 실적 가이드 제시해서 그게 아무리 서프라이즈 일지언정 이거보다 그 위에 내용들이 더 우선시 될 거야. 그걸 더 신뢰할 거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먼저 웨드부시의 매트 브라이슨,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런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상장 폐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사원이 지금 사임했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내가 볼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폐되면 어떻게 돼? 얘네 결국은 2019년에도 이런 비슷한 이슈로 상폐됐다가 2020년에 1년 만에 재상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1,750만 달러 벌금 내면서. 자, 그러면은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뭐 요 저가에 사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또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뭐라고 하느냐? 과거 상장 폐지 기간. 이게 아마 만으로는 한 2년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2019년 초에 뭐 폐지돼서 뭐 이렇게 했다면 2년쯤 되겠죠. 그 상폐 기간 2년 동안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모든 성장은 멈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객들이 쟤는 이제 자금 조달도 그죠? 이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게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걸 위한 건데 재정적 문제로 공급 능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런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주를 다른 경쟁사들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은 완전 이 성장이 멈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AI 서버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치고 올라가? 델. 그죠? 그러면 결국은 델한테 이 물량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은 지금부터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좀 나옵니다. 자, 니덤의 앤퀸 볼튼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지금 뭐 감사 선임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회계 감사를 선임했다 치자. 새로운 감사법인.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뭐 우리 그럴 일 없어라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땐 이전 재무제표를 수정 작성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내가 볼 때 그게 더 큰 위험이다라고 니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선임이 안 돼도 문제고 선임이 되더라도 내가 봤을 땐 재무제표 아마 다 수정해야 될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우진호 왠지 한국인인 것 같죠? 이 사람은 뭐 상장 가능성을 높게 봐요. 그러면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면 결국 S&P 500 지수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관들은 주식을 강제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래저래 뭐 다 어렵고 이 추종 이게 주요 지수에 ETF에 편입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후폭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애널도
지금 AI 서버 시장에서 대체 경쟁자가 이미 부상하고 있다. 델이 수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실제로 사례가 나왔죠. 지난 4일 날 엔비디아가 이건 이제 디지타임즈 아시아에서 이게 보도가 나온 건데요. 엔비디아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게 줬던 그 발주의 일부를 빼서 다른 회사에 발주를 넣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국면이 됐구나. 목이 메이네요. 생각이 듭니다. 자, 올 들어서 최고가가 122.9달러였어요. 그냥 수정 주가 기준으로. 그러면 전년 대비 한 330%까지 올랐던 아이인데 보세요. 이미 이제 올 들어 수익률도 마이너스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식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좀 짜증이 나요. 그죠? 이게 미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게 충격입니다. 월가 애널들 16명 중에 이제 매수 의견 5명 남았습니다. 한 달 전만 보더라도 9명이었어요. 9명. 네, 확 줄었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수 자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얘들 철회.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매수 의견이 이제 비중이 31%까지 쪼그라들었고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비중 확대였는데 이게 이제 중립으로 낮춰줬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 목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목표가는 뭐 여전히 63달러 정도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의미가 없어요. 없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정말 이제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뭐 주가 급락이 나온다면 다음을 기약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약간 뭐 아니면 도 약간 요 개념으로 좀 온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